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이른바 꼼수 탈당의 주인공이십니다. 민영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민영배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왜 꼼수 탈당이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해서 꼼수 탈당이라는 이렇게 표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정치비에서 선동이라고 하는 게 무섭구나. 그래요? 네. 되게 기분 나쁜 표현입니까? 아니 그렇게 무리를 했다 좀 절차상의 그 헌재 지적대로 하자가 있었다. 뭐 이 대목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매우 불온해요. 불손해요. 배경? 네. 어떤 점에서? 그 원래 제가 탈당을 한 거는 법사위에 가서 안건조정에 가려고 탈당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혹시 올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네. 이걸 어떻게든 단독 강행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탈당을 했던 거고, 탈당을 했더니 바로 국힘에서 이제 눈치를 채고 합의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아, 그러면 그 탈당 자체가 합의를 끌어내고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까? 그때는 당시에는?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결행을 할 거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네, 검찰 개혁, 그다음에 검찰 정상화 혹은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독 처리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합의가 됐어요. 이틀 만에 제가 탈당하고 나서.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랬는데 이걸 하루 만에 파기를 해요. 아, 예. 제가 당시에 심지어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야, 국힘에서 저런 정치인이 있나? 싶을 만큼이었어요. 그런데 네. 파기를 하더니 그다음부터 어떻게 몰아가냐면 꼼수 탈당, 위장 탈당. 위장 탈당. 네. 특히 저는 그 위장 탈당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그건 상처가 되더라고요, 정말. 어. 근데 이거를 정말 집요해요. 네.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엊그제 교육위원회에서까지. 어제 그 국민의힘 소속 그러니까 교육위원들이 입장 발표했죠. 그렇죠. 예. 이거는 정치의 시간이 저는 돌아왔다. 이제 제가 복당해서 그 전까지는 선동의 시간이었는데 정치의 시간이 돌아왔다 싶었는데 지금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효과가 있고 재미를 본 겁니다. 되게 지금 시민들이 주권자분들이 저희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쪽 혹은 뭐 이쪽인지 저쪽인지 좀 이런 분들은 제가 진짜 위장 탈당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선동이거든요. 실제로 저는 안건 조정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 합의를 지키기만 했으면. 네. 그러니까 정치를 배신하고 정치를 파괴한 행위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그걸 파기하고 뒤집는 데서부터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조금 전에 의원님 스스로 먼저 말씀하신 게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대목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민주당에 복당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좀 표명을 하면서 복당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근 대표가 그제 네. 제 복당을 밝히면서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불가피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라고 하는 장기적으로는 검찰 수사권,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한다라고 하는 게 합의문에 담겼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정치가 그대로 이어져 갔으면 괜찮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과를 드렸죠. 그러니까 의원님 입으로는. 저는 제가 사과해야 된다는 건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된 사람이잖아요. 자, 잠깐만요. 지금 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예. 탈당을 할 때 의원님의 단독 판단이 아니라 당의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의 요청이 명시적으로 있는 건 아니었고요. 예. 제가 지난해 4월 20일에 탈당을 했는데 19일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저는 TF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TF 단장을 맡고 있었고 그리고 정무 부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들하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원내대표단이 회의를 했어요.
대책회의를 한 거죠. 왜 대책회의를 했는지는 뭐 양양자원이 생각이 바뀐 것 같다 이래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거죠. 예. 그 상황에서 이런 공감대가 생겼어요. 이제는 방법이 누군가 탈당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 회의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 그런 상황 정도가 공유가 됐었고 그런 정도가 진행된 상황에서 그날 저녁에 한 의원이 정확하게 하면 이수진 의원이 그때 이제 탈당 대상자로 거론된 게 민형배, 이수진, 김진표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김진표?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의장, 의장이 될 뿐이었기 때문에 예. 그분도 그때 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감대가 있는 정도였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박원근 대표가 우리도 뭐 다 비상한 수단이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듣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 전날 저녁에 이수진 의원이 누군가 탈당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어디 유튜브에 나가서 한 모양입니다. 그런 정도가 진행된 상황이었고요. 제 탈당은 그래서 이를테면 감을 서로 교감이 있었던 정도지 이걸 놓고 탈당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러진 않았죠. 아무튼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탈당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의원님의 결심이 그렇죠. 있어야만 실행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당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도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입장을 좀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여전히 성립이 되는 거 아닐까요? 저가 원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페북에 썼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모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재가 그 소란스러운 과정에 대해서 헌재가 쭉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5대 4든 뭐 9대 0이든 헌재 결정이라고 하는 건 같은 효과가 효력이 있는 거니까요. 예. 그 양쪽 내부는 완전히 다르고 한 분만 이제 이렇게 판단해서 이분이 결정적인 게 되는데 그렇게 의사 결정과 심의하는 과정에 침해한 사실이 인정이 되는데 이게 국회 기능을 형해화시킨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킬 만큼 그런 게 이르지는 않았다. 중대한 하자까지는 아니다. 중대한 절차상 위반이 하자는 아니다. 있었지만 예. 중대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제가 관여하고 있었고 제가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야죠. 그걸로 해서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께. 그런데 예. 이 사과가 정치적 합의를 배신하고 정치를 배신한 정치를 파기한 국민의힘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에게 즉 검찰 정상화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저는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에게는 사과할 수 있지만 그럼요. 예. 국민의힘에는 사과 못하겠다. 예. 이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만약에 그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아주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은 이를테면 불을 끌어가는 소방차가 예. 빨간 신호에 걸렸어요. 불 끌어가려면 이 신호를 수신호로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뭐 교통사고 당하려고 했는데 빨간불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달려가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 일각에서 예를 들어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고 했고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의 긍지가 추락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는데 이런 분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분들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할 가치가 정말 1도 없는 자기 정치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정치라고 보세요? 어떤 점에서? 그럼요. 아니 오물을 뒤집어 썼다면 자신이 오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이상민 의원님은. 왜냐하면 이 검찰개혁 법안에 이상민 의원님도 모든 의원들이 다 동일한 당론이었거든요. 그걸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 부정이죠. 그리고 탈당을 해서 제가 되게 좀 외롭게 지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힘들게 지내는 정치 후배에게 애쓴다. 네가 이 짐을 짊어지고 고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기본적인 A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체성이 좀 의심스럽고. 그러면 탈당 이후 지금까지 이른바 안면 몰수였습니까? 저는 한 번도 뭐 그런 분들하고 얘기조차 해보질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이런 말씀을 사실 어제 오늘 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왔어요. 두 분 다 그랬는데 그런 말씀 하실 자격이 있을까? 당신들이 우선 합의했고 동의했던 검찰개혁 법안을 당의 정치적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탈당을 한 건데 탈당이 된 건데. 이렇게 한번 제가 그러면 예. 총 정리 삼아서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취지라고 하는 게 그 전에는 뭐 본회의장에서 최루탄도 터지고 막 했던 폭력 사태도 있었고 온갖 변칙, 뭐 날치기라고 표현된 온갖 변칙이 있었는데 이걸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국회법을 이제 개정을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의원님의 탈당권은 어찌 본다면 국회 선진화법의 어떤 취지에
반하는 변칙 내지 반칙 행위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에 그 대해서 문제의식에 말씀해 주신다면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국회가 제발 이제부터 그렇게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주당이 그런 안건 조정에 저희를 투입하게 되는 배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배신의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 정치에 대한 반정치였어요, 사실. 왜 합의를 해서 정치 도의가 어겨졌다 그 부분 상도의를 완전히 여긴 거죠. 그런데 그 대목에 대한 지적은 거의 하지 않고 제 탈당만 문제 삼는 것은 선동의 시간, 선동의 언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나저나 어제 교육위 의원들이 교육위 떠나라고 요구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회의원을 그만 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성립합니까? 교육이 왜 저를 떠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1년 전에 있었던 행위를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선동의 정치 그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태규 의원이 계속 그 주장을 하던데 제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대꾸를 안 하다가 이제 아니 배신하고 합의를 깬 건 그쪽이었고 그러지 않았으면 안건 조정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왜 그 재미 그동안 봤으면 이제 그만하시죠 하고 제가 말했는데요. 아니 이제 답변 시간 한 30초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예. 이제 당에 복당하셨는데 예. 당에서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좀 자임하면서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저는 우선 헌재 결정 이후의 후속 조치 그거를 우선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을 쭉 해줬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좀 절차상에 무리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줬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입법 제가 해야 될 후속 역할이라고 입법이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해가지고 그 특위 예를- 만들어서 하기로 그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안 중수청 하잖아요. 같은 그 전에 나왔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국가수사본부를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떼내서 알겠습니다. 국가수사청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건데 음. 그런 그러니까 그 헌재 결정 이후에 후속 입법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었습니다.